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내 집 마련,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집을 구할 때는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런 정보들만을 모아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향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박태선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 궁금증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 문자로는요, 070-5143-790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뵙기 위해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방배동에 중앙 하이츠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까 해서. 네. 혹시 네. 평형대가 어떻게 될까요? 전용이 177이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서울시 방배동 중앙 하이츠 빌라 전용 면적이 177제곱미터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주를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분 보고 좀 저렴해 보여가지고. 그럼 투자 목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아까 그 전용 면적이 굉장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매매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18억 5천. 18억 5천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리면은요. 네. 우선은 투자 목적으로는 너무 좀 무겁고요. 투자 목적으로는 반대 의견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입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위치적으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방배역하고 뭐 봤을 때는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지분하고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역세권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 편에 있는 이런 그 저층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빌라인데 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지분이 많은 건 좋은데 우선은 첫 번째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금이 참 중요한데 이게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빌라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지금 봤을 때는 뭐 전세를 끼고 사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금이 지금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시거든요. 이게 이제 대가족이 이동을 해서 가족분들이 같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향후에 어떤 재건축을 기대한다든가 이랬으면은 제가 뭐 크게 반대할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냥 투자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투자금이 우선 첫째 무겁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지분인데 지분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방배역 인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빌라예요.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 아마 지분을 갖고 있을 건데 지분 가격으로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닌데 자, 네. 보시면 이제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재건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우선 들어가잖아요. 네. 예, 재건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들어가는데 지분이 넓은 건 좋지만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했을 때는 옆에 있는 아파트 정도의 규모,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소규모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대를 좀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파급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이 매력적이라서 향후에 재건축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은 어쨌든 여기도 조합 설립되고 나면 소규모 재건축이라도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소규모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정책 흐름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으로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중과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고가 주택들을 규제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금 아까 뭐 18억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라면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도 못해요. 분명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이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도 혜택이 아무것도 없고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보유세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 부정할 건 전혀 없지만 투자 목적으로 너무 무겁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방배동 지역은 아무래도 서초 지역에서는 저평가된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투자 목적으로 보시려면 차라리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오래된 것보다는요.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다만 역세권은 아니지만 뭐 신축으로 된 다세대 빌라를 통으로 구입하셔도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한 6, 7억이면 이 정도 지분에 신축 건물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적으로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물건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물건은 투자 목적으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다른 곳 알아보시고 궁금증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네,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네, 제가 구로동에 네. 9일 우성아파트 25평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사정상 지방을 내려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전세 놓고 내려가야 될지 뭐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구로구 9일 우성아파트 25평형을 보유 중이신데 지금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으셔서 매도하고 내려갈까 아니면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전세를 네. 해둘까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얘는 뭐 예. 제가 바로 결론 드릴게요. 네네. 매도하지 마시고요. 전세를 놓고 대신에 주택임대 사업자 준공공 임대주택 내시고 마음 편히 내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우선은요, 입지적으로는 지금 이제 9일 우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금 철길이 좀 막고 있고, 어떤 지금 현재 주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있죠? 네. 예, 이 지하 사업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지하 사업으로 뭐가 생기냐면 녹지띠가 생기거든요. 네. 녹지띠가 생겨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 대표적인 예시가 저쪽 경의선 숲길을 들 수 있어요. 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지띠가 쭉 생기면서 숲길이 생기게 되면 일대의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뭐 한 2021년 정도 되면은 완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좋은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선 가격입니다. 가격. 두 번째는 가격인데 네. 이 지금 우선 같으면 20평대가 대략 뭐 시세는 한 3억대 중반선 정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정도 가격에서 서울에서 25평형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단기에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가격선이면은 진짜 선택지가 정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서민층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대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차량기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왜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시장의 개발의 흐름 자체가 주택을 대규모로 어떤 그 재정비라든지 어떤 개발을 통해서 하는 부분보다는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회 간접망 자본이라고 해서 SOC라고 하는데 뭐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이런 차량 기지를 이전시켜서 여기에 어떤 일자리와 임대주택과 여러 가지들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서울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땅이 있는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도 단기에 될 거는 아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요. 어차피 중공공 임대로 얘를 내게 되면은 못해도 8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8년이요? 네, 8년을 네. 가져가셔야 되지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세금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부 이런 거 70%씩 주거든요. 아, 그런 그래요? 부분들을 차라리 세금 혜택을 더 받으시면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이유를 들어본다면 얘를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2년 후에는 2, 3년 후에는 지하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다른 서민층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 기지에 대한 어떤 이전에 대한 호재 뭐 이렇게 기대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얘를 매도하고 가시기보다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네. 조금 더 장기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노려볼 만한 호재가 너무 많아서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연락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사고 싶은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강북구 번동 주공 1단지인데요. 네. 네, 32평을 전세를 끼고 좀 사는 게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매수문의 주셨네요. 강북구 변동의 주공 1단지 32평형 전세 끼고 매수해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지금 이 물건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우선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네요. 네,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네, 지금 거주를 혹시라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거주요? 거주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거주 목적이시라면은 지금 구입을 하셔서 향후에 차익도 좀 기대가 돼요. 네. 근데 투자 목적으로만 보신다면은 매수하셨을 때 큰 차익이 많이 기대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거주하신다면 매수 찬성 의견 드립니다. 자, 이유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요. 밑에는 장이 뉴타운 쪽이고요. 네.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있고 이 번동중 1단지가 여기 바로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매수 찬성드리는 이유, 거주를 하신다면 연식은 오래돼서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겠지만 첫 번째는 지분이에요. 이제 얘가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분이 지금 뭐 한 30평대 기준으로는 지분이 그래도 한 18평 가까이 나와요. 네. 그럼 재건축을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은 얼마 들어가지 않고 향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 일대 신규 아파트의 어떤 규모랑 따졌을 때는 차익 구간에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재건축을 네. 했을 때.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열세인 부분들은 교통이 있잖아요. 네. 교통이 있는데 이 월계 2교 쪽 사거리에 바로 번동중앙 앞에 동북성 경전철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에 그 경전철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또 하나의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이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이주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선이에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시려고 하신다면 번동보다는 밑으로 6호선 라인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계획일 뿐이고 재건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시려면 밑에 6호선 라인에 뭐 상월곡역이라든지 돌고지나 석계역 이런 라인들로 어차피 수요층이 몰릴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고 거주 목적이시라면 가격적인 부분, 뭐 미래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재건축을 너무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지금 전세 끼고 한 1억 5천이면 매수하시겠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 한 차익은 1억 정도 날 것 같아요. 근데 1억 정도 차익이 나면 초과이익 환수제로 대략 한 40% 정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투자 금액 대비했을 때 많은 차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건축에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시고 네. 가격적인 부분들과 입지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가신다면 거주하신다면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투자만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살펴볼 것도 많지만 요즘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다. 정말 확인해 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규제를 이기는 소액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영역 1번 출구 용산 더 프라임 리얼 PS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지금 본부장님, 규제를 이기는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여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에 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불 때도 뻣뻣한 나무들, 단단한 나무들은 다 부러지게 마련이지만 대나무같이 휘는 그런 나무들은 절대 부러지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은 정책에 순응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료 세미나의 좋은 기회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박태선 본부장님이 챙겨오신 핫한 지역 정보 찾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지역 정보일까요? 예,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물건은요.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호재들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달에 이미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번 달에 완료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19제곱미터,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39.9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12평이 좀 넘고, 그리고 서비스로 그 베란다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희귀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전체 6층 중에 6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들을 먼저 보자면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효창공원역에서 북측편으로 지금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위에는 뭐 숙대라든지 그다음에 신광여고나 효창공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 전역의 임차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바로 이 효창공원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 수요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밑에 뭐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뭐 재생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역들과의 연결성도 굉장히 좋고 호재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다. 이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국제업무지구나 전자상가가 밀집한 남측편에서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 효창공원역 일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국제업무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역세권을 확보하고 있는 효창공원역 일대로 많은 수요층이 몰릴 거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남동 쪽에 지금 한남 뉴타운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주 수요들도 나오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개발 호재를 좀 보자면은 제일 큰 것은 역시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이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건국 이래 가장 큰 개발 사업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업지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무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용산권역에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201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새롭게 용역이 들어가면서 이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재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계획,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 수요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용산 일대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 수요자들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보자면 이제 그 우리 이쪽에 보시는 것이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이 미국 그 센트럴파크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공원도 이런 센트럴파크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공원이 이제 미군이 나가면서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그 일대 부동산에 굉장히 큰 가격적인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호재로 이런 그 용산공원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용산에는 이제 면세점이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사업,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픈을 했죠. 드래곤시티 호텔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뭐 옆쪽으로는 캠프킨 부지에 대한 개발, 그래서 한 65층 이상의 고밀도의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어떤 그런 호재들도 지금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용산 전자상가의 재생 사업도 들어오면서 상권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볼 수가 있는 부분 되겠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이 오픈이 돼서 지금 고소득 어떤 그 직장 수요자 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더 많은 고소득의 임차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용산권역에는 아무래도 뭐 임대 가격의 상승이든 지가의 상승이든 상권의 확대든 뭐 말씀드리지 않을 게 없을 정도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외경이고요. 외벽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옵션들도 뭐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한 10평 정도로 서비스 면적으로 쓸 수 있는 베란다가 있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준공 완료가 되고 지금 이미 임차 수요자,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 전경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위치는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도보 5분 거리가 되겠고요. 2018년 5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대지는 19제곱미터, 5평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사용 면적은 12평. 그래서 베란다까지 합친다면 한 13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6층 중에 6층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안내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이고요. 이미 임차가 완료됐는데 전세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 들어가는 용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매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훌륭한 입지에 풍부한 호재로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용산구 효창동 정보 핫한 지역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리얼PS의 박태성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